안녕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소규모 제조회사를 운영 중인 50세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알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가족이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저에겐 돈이나 권력보다도 가족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모두 제 가족 덕분입니다. 일찍이 고아로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은 후 새로운 가정을 찾아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바로 가족 덕분이죠. 오늘은 제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10대 시절 부모님을 일찍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불운한 일이었던 것은 그 사고로 인해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제가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이 남긴 재산으로 부족한 살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웠지만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이용해 피해를 보상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어른들의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어렵게 자립했습니다. 그 뒤에는 먹고 살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저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느껴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행히도 얻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고등학생이라는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 2일 동안은 돈을 벌기 위해 방황하는 삶을 살았죠. 그 시절 나는 세상을 너무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참고서라도 읽고 학교를 다녔다면 더 편했을 텐데 성인들의 지도가 없어서 더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는 어른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쁜 어른들만 만나면서 왜 나만 불운한지, 어른들이 불쌍한 아이들을 노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많이 잃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술에 빠져 10대 시절을 보냈죠. 돈을 모았지만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어른들을 너무 믿어 속은 적도 있었죠. 계약서 없이 저렴한 집이라며 속아서 보증금을 돌아나갔고 돈도 못 찾고 눈물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무료 식사가 제공되는 곳이 두 곳밖에 없었는데 그곳이 곧 체류중앙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 범죄자가 되기엔 내 선택은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였습니다. 어찌하여 거기에 가게 되었는지 9군데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밥이라도 먹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20살 나이에 군대에 입대하여 약 3년 가까운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제게는 밥도 주고 잘 챙겨주는 그곳이 참 편했었죠. 그래서 어찌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어요. 직업군인이라면 사택도 제공되고 먹고 사는 걱정도 없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틈틈이 공부를 하여 검정고시도 따고 직업군인이 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목표가 생기니 어떻게든 성취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죠. 악연도 있었습니다. 처음 자대 배치를 받은 때 제 아버지 군번의 선임 중 한 사람이 저를 싫어했습니다. 제 아버지 군번이 먼저 입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제게 호의를 보이지 않았죠. 소소한 이유로 제게 감정을 품고 괴롭히는데 선임이지만 제게 참고 견뎠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도 선임은 저만 괴롭힌다고 해요.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이제 말년 병장 아닙니까? 저도 조만간 고생해서 해방될 것 같았어요. 제정신을 차린다면 군대를 이제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술쟁이 같았죠. 제가 검정고시를 공부한다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쉬는 동안 공부를 하는 걸 싫어했는지 고의적으로 저를 방해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군대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 줄은 몰랐기에 참으려 했지만 고아를 비하하는 발언으로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선임을 때렸습니다.
선임을 때리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영창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사관 지원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이상적으로는 나의 행동을 후회해야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정신이 팔려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군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결심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 꿈을 포기하고 부사관으로서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기다리며 퍽퍽한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끝이 없는 기적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군대에서는 나를 지켜보고 도와주신 행보관님 덕분에 부사관 지원을 하게 되었었어요. 하지만 나의 실수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분께서는 나의 처지를 안타까워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면서 또한 나의 미래를 걱정해 주셨던 것 같았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제대 후에도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한 노동만 했었으나 이제 처음으로 정식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직원으로서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잊지 못할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님은 우리 아버지의 나이에 인자하신 분이셨습니다. 행복한 일교도였던 초등학교 동창 사이에서 만난 사장님은 제게 자리를 소개해 주셨고 사장님을 통해 제 사정을 들으신 선생님께서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과한 친절에 의심이 들 정도였지만 사장님과 사모님은 제게 집으로 들여주셨고 큰 따님의 반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숙식비를 받을 생각이었던 제게 사장님께서는 이를 월급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직원이 되는 사람인데 이제는 마음 편히 지내라고 하시며 나를 집으로 생각하라며 안도시켜 주셨습니다. 쉬고 있을 시간이다며 저녁차 준비를 해둔 채 떠나셨고 방과 집을 소개해 주신 사모님도 사장님만큼이나 인자하신 분이셨습니다. 두 분을 보니 그들을 지나가며 마주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그때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렇게 저는 사장님의 은혜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고 덕분에 생활비가 전혀 들지 않아 일해서 번 돈은 모두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당시에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에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사장님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일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았고 첫 월급을 받고는 사장님 사모님께 선물을 했습니다. 원래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내복을 사드린다는데 제가 내복을 사드릴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부모님처럼 마음 써주시는 사장님 사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겨우 한두 달 알고 지냈지만 저는 이분을 그만큼 가까이 생각했나 봅니다. 물론 저 혼자만 가깝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으셨다면 건지 서장님 사모님이 역시 저를 큰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며 정말 저를 잃어버렸던 아들 대한 해주셨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도 형편 탓에 생일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케이크를 먹어봤습니다. 그 나이 먹어서 처음 먹어보는 그 달콤한 케이크. 또한 감동이었지만 저를 정말 식구처럼 여기시며 생일까지 챙겨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죄송했습니다. 내 곁에 있는 두 분은 항상 부담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생일 케이크를 선물해 준 것뿐만 아니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나는 항상 두 분을 감사하게 생각해 왔어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좋은 전문가가 되고 싶었지만 사무 업무들이 어려웠고 배우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는데 지금과 같이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런 욕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드는 곳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니까요. 저는 그 당시 학교에 가까웠던 그 집 큰딸에게 대학생활 이야기를 듣며 나만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께서 대학 진학을 권유해 주셨고 제게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염치 없지만 또 한 번 도와주신다면 사장님께 평생 충성하고 일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덕분에 틈틈이 회사 일을 하면서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겨우 나왔던 제가 대학 조기 졸업하는 것은 참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의 도움으로 이룬 꿈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처럼 많이 받은 한국어 이야기만큼 좋은 사장님이 있어서 대학까지 나왔고 나는 그 사장님의 큰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의 큰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받은 건 많은 것이며 하지만 귀한 큰 아들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게 도둑놈 신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장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제 이익인 사장님은 내 장인이 되었고 언제나 나를 돌보아 주시던 사모님은 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둘 사이가 된 이후로 항상 그 둘에게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 분을 나의 부모님처럼 챙겼고 그 은혜를 갚을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에게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뒤 잠시 후에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항상 곱게 올려다 주시던 머리도 밀고 기력을 상실하시면서 모습이 점점 약해져 가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족들은 모두 힘들어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제 아내뿐만 아니라 늦게 태어난 어린 조카조차도 힘이 들어가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조카는 장모님의 침대 곁에서 하루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병원에 가겠다고 떼를 쓰다가 가족들이 돌아가며 한 번씩 병원에 찾아가야 했었어요. 평소에 너무 어렵다고 해서 달리기를 포기했던 처제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처제가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아직 너무 어린 처제가 엄마의 품이 필요했기에 어린 처제를 위해서라도 장모님의 쾌차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 아내와 저는 매일 밤 장모님의 쾌차를 기도했어요. 종교가 없는데도 기도를 한 것을 보면 그만큼 소망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참 얄궂은 운명은 좋은 사람들을 너무 일찍 데려가 버렸어요. 부모님과 장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좋은 분들만 먼저 떠나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죽음을 선택할 순 없지만 그게 제 가족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장모님이 먼저 떠난 이후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평소 금술이 좋으셨던 장인어른도 장모님의 빈자리에 너무 어려워하셨고 어린 처제는 더는 장난감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도 어린 처제를 챙겨야 했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위로할 수 있는 마음조차 없었어요. 다만 같이 지내면서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에 몇 년 뒤에 분가를 하려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계속해서 함께 생활하기로 결심했어요. 혼자 가신 후에 기운이 줄어든 장인어른도 걱정이 되었지만 어린 처제 때문에 걱정이 더 많았어요. 아내가 동생을 엄마처럼 챙기겠다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5월 19일에 내 식구가 되었고 얼마 후인 4월 19일에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금술이 아주 좋았던 탓인지 장모님을 떠나보내신 장인어른은 장다섯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로는 그 뒤를 따라가기 싶어 하시는 듯이 몇 년 사이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셨죠. 겨우 몇 년 차이로 부모님을 잃은 식구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어린 처제가 가장 걱정스러웠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즉각적으로 슬픔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남자로 남은 식구인 아내와 어린 처제를 돌보아야 했고 회사 업무에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게다가 돌아가시기 전 장인어른이 부탁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슬픔에 좌절하지 않고 있어야 했습니다. 너 예전에 나한테 꼬였던 은혜에 갚겠다고 했지? 그때는 내가 바라는 게 없다고 했지만 이제는 너에게 아쉬운 소리를 조금 해야겠구나. 아버님, 모두 말씀하세요. 뭘 하든 내가 꼭 그것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철아, 내가 떠나면 회사와 식구들을 돌볼 수 있게. 너무나 큰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부모님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어. 회사는 예은과 함께 잘 챙겨주고 잘 지내고 특히 우리 어린 예진이를 부탁해. 부디 나를 대신해서 끝까지 잘 챙겨주길 바랄게. 그때는 나를 안심하고 놔둬도 되도록 너무 빨리 떠나려는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아파하며 약한 말씀 받고 오래 살아주셨으면 하고 어린 처제가 시집가는 것도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너의 떠나신 후에 장인어른께서 한 말씀은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었어.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회사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먹었어. 아내와 함께 그 회사를 키우며 처제를 내 딸처럼 키웠어. 대학 공부를 하고 배운 것도 모두 장인어른의 은혜 덕분이었기에 내 모든 노력을 그를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 부부는 정말 열심히 그 회사를 키웠어. 4명의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 그의 뜻대로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 쓰며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 애썼어. 그 결과 몇 년 노력 끝에 회사는 성장하게 되었고 이 분야에서도 이미 명성 있는 탄탄한 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어. 장인어른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지불하려면 아직 많은 일을 더 해야 할 것 같고 저의 죽는 날까지 쉬어줄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 왔다는 지금 이 순간 후회할 만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있더군요. 아버지에게 맡겨진 여동생을 돌보는 것은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자라온 여동생은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제 아이를 낳고 키웠지만 이미 성인이 된 그녀는 더욱 원만히 느껴졌어요. 경제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보답하는 것이 되기만 하면 되지만 형부인 저는 부모가 떠난 자리를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죠. 제 아이와 어린 여동생에게 동일한 사랑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달랐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는 나를 부모로 생각할 것이고 무한한 사랑을 느낄 것이지만 다른 존재라고 인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 잘 해주고 사랑을 주고 싶었어요. 장인과 장모님에게 받았던 사랑에 보답하고자 우리도 그만한 사랑을 여동생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제 노력 덕분인지 정말 당당하고 자랐어요. 다른 이모들처럼 어려서부터 우리 애들도 잘 챙겨주고 형부와 언니한테도 정말 따뜻했어요.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지 여동생은 여태 어디서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함이 없는 아이였지만 나중에 결혼하게 될 때 어떻게 이별을 할지 벌써 걱정되었어요. 저는 아들 둘을 가진 처제를 더 아까워했습니다. 처제를 사랑하고 계속 남겨주고 싶었는데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대학 입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처제도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고 상을 많이 받았던 처제는 유학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제도 유학을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방학 때 어학 연수를 다니고 미국 대학을 알아보는 처제를 보며 걱정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그 정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처제가 어느 언니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처제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한참 지났지만 듣게 된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예진이 임신했다는 거야? 어떻게? 딸을 키우는 부모들의 걱정이 배로 생기는데 제가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모범생이라고 생각했던 처제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알았지만 이런 일에 대해선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놀랍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겠어요. 언니 형부, 나 정말 너무 싫었다. 나가 책임져야 할 문제야. 이미 벌어진 일을 돌이켜볼 순 없고 다른 방법도 없어 보였어. 처제가 행복할지 불행할지 몰라도 아이를 낳고 싶었어. 내 삶도 그냥 보내지 않을 거야. 그래도 만약 정말 멀쩡한 놈이라면 아이의 아빠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한 게 불행 중에 행복한 일 같았어. 결국
우리 부부가 처제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상황을 이야기했어. 부모 대신 할머니가 키웠다는 말에 마음이 저려왔어. 내 모습을 본 듯한 기이한 감정이었어. 상황을 알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고 우리 집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 내년에는 성인이 되는 애들이니만큼 만약 그의 의사가 좋다면 우리가 도와줄 생각이었어. 애를 낳고 우리가 키우는 거나 다름없고 애들은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대화가 좋은 마무리가 되었을 줄 알았고 준비물을 챙겨주며 그 아이의 소식을 기다렸어.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 처음에는 그 아이도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려왔어. 처제에게도 걱정 말라며 열심히 노력했어. 하지만 더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갑자기 그 아이의 전화번호까지 없어지고 말았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우리는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뒤늦게 그 아이가 지낼 줄 알았던 할머니 집을 찾아갔더니 아이가 어디로 갔다며 오랜 시간 동안 떠난 채 있었어요. 지치신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고 그렇다고 그 죄 없는 할머니를 책임질 수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나서서 몇 일 동안 그 아이가 갔을 만한 곳을 찾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노력도 헛수고인 것 같았어요. 그 놈을 찾아와서 데리고 온다 해도 그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이나 빠가 없어졌다는 소식에 처제는 좌절했어요. 놈은 처제를 속여서 그런 일을 벌였고 마침내 자퇴한 처제는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제에겐 창창한 미래가 있었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부모로서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어요. 그 모든 것이 내 잘못 같았고 하염없이 자책해야 했습니다. 내가 더 잘 살펴봐야 했는데 부모의 책임을 피하여 이런 일을 겪다니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원하게 합니다. 해보지 않지만 이미 양말 물받침 어려워 물어해요 부부는 이후로 처제는 이후로 엄마로 아이를 키운 세대로 결정했습니다. 나이로는 손자 손녀로 되어 이렇게 우리에게 한 명의 가족이 더 생겼고 어린 처제는 미성년자의 나이에 어머니가 돼버렸어요.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결과지만 그 아이는 정말 예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 아이가 조금 자라서 예전 처제와 비슷한 점이 많이 느껴질 때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 아이도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어느 날 아이를 낳은 처제도 많이 성장했어요.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혼자로 고시를 준비하고 아이를 낳은 후 대학까지 진학했죠. 하지만 원하던 유학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이를 더 먹고 미국으로 갈 수 없는데 결국 국내 대학에 진학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회사를 떠나서 함께 이민을 가는 것은 어려웠기에 이것이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처제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책임을 지고 포기했겠죠. 그리고 그놈은 어떻게 사는지 종종 궁금할 때도 있었습니다. 만나게 된다면 걱정이 될까 하는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우연히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동안 처제는 좋은 성적을 거둬내며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요. 그 놈을 찾아와서 데리고 온다 해도 그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이나 빠가 없어졌다는 소식에 처제는 좌절했어요. 놈은 처제를 속여서 그런 일을 벌였고 마침내 자퇴한 처제는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제에겐 창창한 미래가 있었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부모로서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어요. 그 모든 것이 내 잘못 같았고 하염없이 자책해야 했습니다. 내가 더 잘 살펴봐야 했는데 부모의 책임을 피하여 이런 일을 겪다니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졸업 후에 다른 곳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내 연애로 남자친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반대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 청년은 처제 사정까지 모두 알고 있었고 상처를 어루만져 줄 정도로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돈 때에는 분들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처제를 아시고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로 하셨죠. 그렇게 얼마 뒤면 결혼까지 하게 돼 집안에는 경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을 때의 그 놈을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날은 저희 회사의 신입사원 면접 날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우리 회사는 더욱 크게 성장했고 이제는 해외 진출도 목전에 두고 있었죠. 회사가 확장되면서 처제와 동서도 가족 경영에 참여하기로 약속되어 있고
그래서 새로운 직원도 뽑아야 했습니다. 매번 최종 직원 면접은 직접 했던 탓에 그날도 저는 1차 면접을 통과한 직원들을 개별 면담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위해 1차 면접까지 통과한 만큼 다들 이렇다 할 인재가 맞겠지만 저는 능력보다 사람의 성숙함을 중요시했기에 최종 면접은 늘 제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면접자들의 차례대로 하나씩 만나보고 있던 중에 유난히 낮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가족을 아끼던 세계에 감히 우리 가족을 상처준 그 놈은 제가 절대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악연이었죠. 자기가 만든 자식을 버리고 하루아침에 도망가버린 바로 그 놈이었습니다. 나는 그 놈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그 종류는? 저는 그 사람이 제게 해 고백했던 일들을 말할 수 있도록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사람은 그의 행동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하기 어려우니 조금 더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최성미 씨의 이름을 듣고 나서야 그 사람은 제게 자신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 기억을 되찾아냈다. 10년 전의 사건을 되새겨보니 그는 실수를 인정하고 사죄했다. 이제 그의 눈에 책임감과 성실함이 더 이상 그의 장점이 아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자신과 타인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 또한 계속해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사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예진이 만나서 사과할 것이고 이제라도 아이를 책임질 것입니다. 또한 이 회사에 들어와 가족 경영을 하고 싶습니다. 가족 경영은 제 친조카이자 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그런 소리를 잘 짓거리는 그를 보면 제 마음이 치솟습니다. 가족 경영이 그토록 뻔할 수가 있나요? 이제 와서 책임지고 싶다고 말하는 건 너무 뻔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우리 처제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하더니 참으로 다행이군요. 만약 둘이 서로를 이해해왔다면 우리 처제는 나를 보고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래도 자매가 도망가준 덕분에 좋은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만약 책임지고 싶다면 당신이 빚진 양육비를 내주세요. 이런 소리 했더니 나를 정신없게 만들려는 것이 확실하죠. 그놈은 면접실로 정신없이 달려갔고 나는 채재에게 바로 소식을 전하고 그놈 번호를 넘겼습니다. 양육비를 받던 사과를 받던 이제는 처제에게 달린 일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얼마 뒤 처제를 통해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처제도 아이의 친부 소식이 궁금했는지 한번 만나러 나갔던 모양이더군요. 혹시나 아이 친권을 주장할지도 모르니 미리 손을 쓰는 게 좋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그 놈이 우리 처제에게 사과를 못할 망정 협박을 했다더군요. 글쎄, 그 놈이 나한테 자기 회사에 받아주지 않으면 날 파워시키게 한다던데. 그래, 남자도 나에 있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집에 다 말하겠다고 했다.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더 말이 안 통해서 그냥 나왔는데 이러다가 친권 가지게 될까봐 걱정되거나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하면 어떻게 될지 고민이 들어. 큰 놈이 내가 똑똑하게 말해도 감히 우리 처제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들었습니다. 형부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했던 건데 그 놈이 기어든다 며간요. 그래도 나이 들어서는 철이 든 줄 알았는데 한번 쓰레기는 영원한 것이었나 봅니다. 결국 제가 그 놈을 혼내주기 위해 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사 변호사를 통해 친권을 가져올 방법을 찾아보았고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기로 결심했던 요 돈이야. 우리가 없는 것도 아니니 못 받아도 그만이지만 그 정도는 해줘야겠어요. 그 놈은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법적인 문제니까 변호사가 잘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할 것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동네는 굉장히 좁은 동네여서 그 놈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내가 말했던 대로
우리 회사나 그 어떤 동종업체도 그 놈을 고용할 생각은 없을 거야. 내가 회사를 세운 것도 아니지만 우리 회사는 물론 다른 곳에서도 못 들어올 정도로 제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능력이 있어서 다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가족들만 지킨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인간인지 주변 사장들한테 소문을 내기로 했어요. 그 놈은 책임감도 없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서 아무 회사도 그를 고용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러나 그 놈이 다른 회사에도 이력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예상대로 소문이 빠르게 퍼져서 그가 면접조차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의 미래를 지키는 동안 우리 변호사도 큰 도움을 주었어요. 세상에 정말 문제 많고 무책임한 사람이 많아서 정말 놀랍군요. 그노 앞에 있는 재산에 압류가 걸렸습니다.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능력을 상승시켜 주어 차도 관리할 수 있고 앞으로 들어오는 돈은 좋게 빠져나가게 되어 빚 속편을 할 수 없겠죠. 취업길이 막히고 앞으로 먹고 살 방안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친권 문제도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도망가서 소식 없는 채 혼자 잘 먹고 살던 저가 인정돼서 조카의 친권을 쉽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친권은 포기할 생각이라 값은 내주겠다는데 쉽게 믿을 수 없는 만큼 얼마나 오래 지켜볼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은 피해갈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그 사람도 우리 가족 앞에서 얼굴을 찾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상처를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일을 완료하니 마음이 풀렸습니다. 처제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준 것 같고 친권 문제도 해결이 되어 즐거웠습니다. 이후 처제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이제 어린 조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도 아들처럼 따뜻한 동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 경영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도 더 행복할 것이며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게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가족 때문입니다. 언제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죽어서도 장인과 장모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가족과 행복을 누리길 바라며 225